안녕하십니까. 사내고등학교 교무부장 허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전달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적용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학교 밖 교육 확대, 교원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목별 세부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번 2차 연수는 출결 창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중심으로 올해 초 변경 사항뿐만 아니라 2학기 때 변경된 사항도 포함하여 우리 학교에서 실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유의사항 보시면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 괄호 기관 유형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기관 유형은 교육청, 대학, 지역사회기관, 기업이 포함됩니다. 다음 4페이지 처리 요령 보겠습니다. 기존의 1학년 자율활동이 자율, 자치활동으로 변경되었고 봉사활동은 자율자치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에 연계되어 작성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활동 상황은 특수학교에만 해당하므로 우리 학교에는 관련 없습니다. 입력 주체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특 입력하실 때 우리 학교 1학년 재택 특수학생의 경우는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을 입력하시면 되고 다른 특수학생들은 교과 특성에 맞게 활동 내용들에 대해 세특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교육부에서 1학기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8월 31일까지 작성, 마감하고 수정 발생 시 정정 절차를 따라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2학기 때 정정 필요 없이 수정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도 1학기 내용은 8월 31일까지 작성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 고유 명사뿐만 아니라 단위도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졸업 요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급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출석 일수 부족뿐만 아니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출결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기존의 인정 결석이 하루였는데 3일로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출결 특기사항에 1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1회도 없는 경우 개근을 꼭 입력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원격 수업 일수는 특기사항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포상 규정에 3년 개근상 규정은 3년간 한 번이라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가 해당되고 정근상은 3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경우가 됩니다. 단 지각, 조퇴의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산정됩니다. 출석 특기사항에 장기 결석도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 장기 결석 기준은 5일입니다. 5일 연속으로 같은 종류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장기 결석에 해당하므로 꼭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또한 횟수가 많은 단기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생리결석 월 1일 산정 기준은 생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모두 1회로 산정하였으며 월 1회 가능합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결과 처리 기준은 수업 시간의 10분 이상 또는 전부 불참한 경우입니다.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외에도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 수료에 필요합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출결 처리 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학생의 분리조치 시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견 진술 절차 등에 참석하는 경우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시에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전학 조치를 받아 2번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 학교에서 수업일은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이 허락하면 가정학습 등을 실시하고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학생 선수 출석 인정 결석 처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꿈나무, 청소년 대표, 국가대표 후보를 포함하였습니다. 전국 체육대회도 지역 예선 포함하여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겠습니다. 학점이수 인정 기준 적용에 따른 출결 처리 방법입니다. 원저교와 전 편입교의 과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결과 횟수 반영 환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학적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원저교와 전 편입교 간 과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결과 횟수 반영 환산식입니다. 이것도 학적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 학년도 1학년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실제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활동의 이수시간은 인정하며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학점 충족 기준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한 창체 시수 중에 학생이 실제 학교나 학교 밖에서 창체에 참여한 시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일 경우 이수가 됩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전출입시 창체 이수학점 충족 기준입니다. 3년간 전입학 2번 발생 시 최종교의 창체 시수 중에 실제 학생이 학교나 학교 밖에서 창체 활동에 참여한 시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일 경우 이수가 됩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학년의 경우 창체 활동 시간을 활용해 실시한 진로 연계 교육은 해당 활동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고 창체 활동의 각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한 봉사활동은 창체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을 창체 각 영역과 연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봉사활동의 성격과 취지에 적합한 봉사활동 실적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자치활동과 연계하여 학급자치호의 주관 생태,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을 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학급자치활동 전체 3시간 중 학급회의를 2시간, 생태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을 1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을 실시한 1시간만 봉사활동 실적에 연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 내에 이루어진 봉사활동은 나이스 창의적 체험활동 탭에 들어가서 기록하면 됩니다. 다만 봉사활동과 각 영역과 연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는 다음 21페이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을 봉사활동과 연계시킬 경우 동아리 활동 관리에 들어가서 일괄 등록을 누르시면 봉사활동 실적 등록 탭이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 이수 시간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연동되어 누가 기록됩니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이나 개인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은 2학년, 3학년 입력하는 것과 똑같이 봉사활동 실적 관리 탭에 들어가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겠습니다. 헌혈 1회당 4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됩니다. 다만 헌혈 학생 봉사활동 실적 반영할 때 체크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율자치활동 2시간 중 1시간은 주제 탐구 활동을 하고 1시간을 생명 존중 캠페인 활동이라는 봉사활동과 연계해 헌혈을 한 경우에 총 20명 중 15명은 헌혈을 희망하고 5명은 헌혈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20명 모두 자율자치활동 시수를 2시간으로 하고 15명은 헌혈을 하였으므로 실적 연계 체크를 해제하고 봉사시간 4시간 입력하고 헌혈을 안 한 5명은 실적 연계 체크를 하여 봉사시간 1시간을 입력합니다. 다음 25페이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학년의 경우 표준 편차가 없어지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생겼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예술교과군과 과학탐구실험의 경우와 교양교과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활 비고란에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학교 밖교육 등의 과목 개설 유형, 미이수 또는 대체 이수 등의 과목 이수 상황, 학적 변동으로 인한 이수 과목 상위 등을 입력합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1학년부터는 수강자 수가 기존 13명이 아닌 5명 이하인 경우에 석차 등급이나 방점이 입력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취율에 따른 성취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취율 40% 미도달자 중 최성보 이수시 성취도 2를 부여합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합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2015 개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석차 등급을 내지 않았지만 2022 개정에서는 사회, 과학, 교과군의 융합 선택 과목에서 석차 등급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 과목들은 모두 석차 등급을 냅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성적 처리 방식을 보면 공동교육과정에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산출합니다. 여기서 수강한 학생은 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 수도 포함합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일형 당뇨 학생에게는 시험 응시 시에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배려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대입 전형자료 제공 시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 비율, 수행평가 영역명, 학기말 성취도별 분할 점수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일은 2회고사 최종시험일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체육예술교과군과 과학탐구실험은 성취도 A, B, C로 나눠지고 교양교과군은 패스페일로 나눠지며 나머지 과목들은 성취도 A, B, C, D로 나눠집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학점이수 인정 기준에 따른 교과학습 발달 상황 기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학습자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이수한 경우 성취도가 2로 자동 기재됩니다.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미만이면서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학습자가 이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둘째, 학업 성취율 40%는 충족하지만 출석률 3분의 2 미만인 학습자가 최성보 추가 학습을 이수한 경우 1학기 초에 비고란에 기재하라고 했던 내용이 2학기 때 미기재로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학업 성취율과 출석률 미도달 학습자가 최성보 및 추가 학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비고란에 미이수로 기재하고 세특은 미기재합니다. 넷째, 공통과목을 수강했으나 미이수한 학생이 기본과목을 대체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을 대체 이수 처리하고 미이수 처리한 공통과목은 정정을 통해 삭제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입력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뿐 아니라 전편 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공통과목 보충학습 과정,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은 입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 자료 정정 내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정정 가능 사유가 보완되었습니다. 입력 주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세 가지 경우에 정정 가능합니다. 첫째, 내용 전체가 학생 간 동일한 경우, 둘째는 학생 간에 뒤바뀐 경우, 셋째는 내용 전체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오늘 연수를 통해 학생 생활기록부의 기록 원칙과 기재 요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기록은 곧 학생의 성장 발자취이자 교사의 교육 철학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을 세심히 관찰하고 진정성 있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